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왔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 기술 강국들을 제치고 동양의 작은 나라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기술적 쾌거. 이 역전의 드라마는 세계 과학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놨습니다. 세계 에너지 역사의 새 장을 열어젖힌 한 민족의 웅장한 도전.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오미 콜린스라고 합니다. 현재 뉴욕 주립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서 부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핵물리학과 원자로 안전설계를 전공했으며 특히 냉각 시스템 최적화와 방사능 차폐 기술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이 원자력 기술의 발상지라는 사실은 제게 늘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세계 최초로 원자력 발전을 상용화하고 그 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한 나라에서 태어나 같은 분야를 연구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에서 새로운 냉각 시스템 논문을 검토하던 중이었는데 동료가 보내준 기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고 읽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제가 본 내용은 한국, 미국의 차세대 원자로 설계 기술 수출 계약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고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었어요. 원자력 기술의 종주국인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수입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고밀도 전홍축핵 연료 기술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미국의 기술을 조금 변형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이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이라는 내용에 숨이 막혔어요.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선 나라가 있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교수실로 돌아가 이 기술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미국 원자력 기술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소식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검색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타났는데 한국은 지난 10년 넘게 원자력 기술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고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프랑스, 미국을 제치고 원자로 수출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주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 미국은 한때 세계를 주도했던 원자력 기술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세계 최초의 상용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까지 미국은 늘 이 분야의 선두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연료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쌓아온 실적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국의 원자력 안전성 기록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이건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찾던 중 학과장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는데요. 나오미, 급한 일이 있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우리 학교에 초청장을 보내왔어. 자네가 다녀와 줬으면 하는데 다녀올 수 있겠나? 라는 학과장님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기술을 직접 볼 기회라니. 이것은 어쩌면 그들의 기술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파헤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기술의 근본을 확인하기 위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원자력 종주국의 대표학자로서 미국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정말 초격차를 이루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과장된 이야기인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제가 왠지 모르게 긴장되는 것을 느낀 것이죠. 일주일 뒤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정리한 뒤 저는 LAX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익숙한 스타벅스 향이 로비에 퍼져 있었어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앞에 앉아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고 한쪽에 정리해둔 한국 원자력 관련 보고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원자력은 우리가 시작했고 우리가 이끌어온 분야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냥 흥미로 한번 들여다보자는 마음이었지만 곧 제 시선은 문서에 고정됐습니다. APR 1400의 유럽 인증, UAE 바라카 원전 수출, 그리고 가동률 90% 이상, 중대사고 제로. 이건 그저 참고자료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원자력 산업은 체계적이고 조용하지만 분명히 진화하고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사실 지금 미국은 상황이 달랐죠. 신규 원전 건설은 멈추었고 예산은 줄었으며 인력은 빠져나가고 있었죠. 예전처럼 이 분야의 절대 기준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그들도 결국 우리 기술 위에서 출발했을 테니까. 하지만 그 마음가짐은 점점 확신이 아닌 방어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걱정과 우려 속에 저는 비행기에 올랐고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였어요.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따라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멈춘 사이 이미 추월당한 건지 말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많은 질문들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정말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인지,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보다 앞서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이상하리만치 정돈된 공기였어요. 안내는 정확했고 입국 심사는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대형 전광판 아래로 움직이는 사람들, 공항 곳곳에서 들리는 한국어, 그 모든 게 낯설면서도 치밀했어요. 이 나라, 그냥 공항부터 다르네.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도착장에서 김현기 선임연구원이 저를 맞이했는데요. 그는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현기 연구원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환영했고 저는 그의 깔끔한 정장 차림과 전문가다운 첫인상에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가기 전에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잠시 의아했지만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기술 발전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의 설명에 동의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현기 연구원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 역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어요. 그의 설명은 놀랍도록 체계적이었고 미국 기술에 대한 이해도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인상적이었는데 도심으로 들어서며 제 눈에 들어온 서울의 첨단 인프라와 빌딩들은 미국의 동료들이 가진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하자 김현기 연구원은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어요. 한국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한국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자력 기술을 보러 왔는데 갑자기 박물관을 방문하게 된 상황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의 안내를 따라 전시실로 들어섰어요. 여기 보이시는 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한국인들이 어떻게 기술과 미를 함께 발전시켜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전통 도자기 하나에도 냉각, 압력, 온도 제어 개념이 숨어 있어요. 공학이 문화로, 문화가 기술로 이어지는 거죠. 김현기 연구원의 설명은 마치 살아있는 전시 같았고 공간은 놀랍도록 정제된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순간 이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기술 철학의 뿌리라는 말이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이 박물관, 그냥 박물관이 아니야. 속으로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곧이어 그는 세종대왕 관련 전시실로 저를 안내했는데요. 세종대왕의 과학 정신에 대해 설명하며 치국이, 해시계, 그리고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강조한 점은 이 모든 발명품이 백성을 위한 실용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농업국가였던 조선에서 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치국이는 단순한 과학 발명품이 아닌 민생과 직결된 생존의 도구였다는 설명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제가 알던 기술, 패권 중심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중근세관의 조선일시르로 이동하며 자격루와 혼천에 관련된 정보를 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격루의 정교한 물시계 시스템과 혼천의 정밀한 천문, 관측 장치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백 년 전 이런 정밀한 기술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제 선입견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런 정밀한 기술을 오래전에 이미 개발했느냐고 물었어요. 김현기 연구원은 한국은 오랫동안 실생활을 위한 과학을 해왔으며 그 철학이 지금의 원자력 기술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물관 투어를 계속하며 저는 한국 기술의 역사적 깊이와 그 속에 담긴 인간 중심의 철학에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삼국시대 금속 기술과 도자기의 정교함, 그리고 조선시대의 각종 의학 도구들은 기술의 정밀함과 실용성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한국 과학의 근본 가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니 한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이룬 초격차의 배경이 더 분명하게 다가왔어요. 박물관 투어의 마지막 순간, 김현기 연구원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나오미 교수님, 과거를 보셨으니 이제 미래를 보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래라는 단어에 잠시 생각에 잠겼고 그제서야 이 박물관 방문이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닌 한국 기술의 철학적 근본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향할 차례였어요. 대전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방금 본 역사적 유물들과 김현기 연구원의 설명을 곱씹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이 주로 군사적 우위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발전해왔다면 한국에서는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 수단으로 발전해왔다는 차이점이 분명했어요. 이런 철학적 차이가 현대 원자력 기술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도착하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즉시 눈에 들어왔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3중 보안 체계와 생체 인식 설비는 이곳에서 다루는 기술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김현기 연구원은 방문자 등록을 마친 저를 안내 데스크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방문자 배지를 받고 연구시설 출입을 위한 간단한 브리핑을 들었어요. 나오미 교수님, 오늘은 주로 중앙회의실에서 기술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후 허가된 한 곳의 연구시설만 견학할 예정입니다. 김현기 연구원의 안내에 따라 저는 본관 건물로 향했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3층에 위치한 중앙회의실에 도착했어요. 회의실은 최신 프레젠테이션 설비가 갖춰진 공간으로 벽면에는 한국 원자력 기술의 주요 성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현기 연구원은 회의실에서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먼저 우리 연구원의 핵심 기술과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후 오후에 핵연료 테스트 시설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체계적인 일정 안내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발표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핵연료 기술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합금 기반 저농축 고밀 도핵 연료는 농축도는 낮추면서도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한 혁신적 기술입니다. 김현기 연구원의 설명은 명확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발표는 계속해서 한국 원자력 기술의 핵심 철학으로 이어졌어요. 우리 기술의 근본 가치는 안전과 비확산입니다. 김현기 연구원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방사능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화면에는 비상상황 시뮬레이션 결과가 표시되었고 그 수치들은 분명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여러 기술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핵비 확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에 김현기 연구원은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밀도와 안정성의 경계를 뛰어넘는 나노구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과학적으로 완벽했고 제가 알고 있던 이론적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혁신이었습니다. 오전 세션을 마치고 연구원 내 식당으로 이동해 점심 식사를 했어요. 식사 중에도 김현기 연구원은 한국 원자력 기술의 독창적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핵심은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인류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둔 접근 방식이 결정적이었죠.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식사 후 우리는 핵연료 테스트 시설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김현기 연구원은 특수방진복과 안전모를 제게 건넸어요. 실험실 출입을 위해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내부에서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며 연구원들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저는 철저한 보안 조치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 자산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방진복을 입고 특수 에어샤워실을 통과한 후 우리는 핵심 테스트 시설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공간에 최첨단 분석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연구원들은 정밀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김현기 연구원은 특별히 마련된 관람 데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강화 유리를 통해 핵연료 성능 테스트 과정을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극한 상황에서 핵연료의 안정성을 테스트합니다. 김현기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모니터에 표시된 데이터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전성 지표는 미국 기준보다 20% 이상 높았고 에너지 효율은 30% 이상 향상된 수치였어요.
이런 결과를 직접 확인하니 미국이 왜 이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기 연구원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력 기술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경쟁보다 협력을 통한 상생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하루 일정을 마치고 대전 시내 인근의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의 경험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고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을 뛰어넘는 초격차를 이루고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기술 철학이었습니다. 안전과 인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법은 미국의 효율성과 경제성 중심 패러다임과는 명확히 달랐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으로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자력 종주국의 대표자로서 느끼는 자존심과 과학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저는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목격한 사실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깨달음이 저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내일의 더 깊은 기술 논의를 앞두고 저는 미국 원자력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편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기술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김현기 연구원이 박물관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깨달음이 저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끌고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기술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깊이 있는 기술 교류를 기대하며 아침 일찍 호텔을 출발했습니다. 김현기 연구원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심층적인 기술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주로 특별회의실에서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현기 연구원의 말에 저는 기대감을 느꼈어요. 연구원에 도착해 어제와 같은 보안 절차를 거친 후 우리는 본관 5층에 위치한 특별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어제의 회의실보다 더 작고 아늑했지만 첨단 장비들이 완비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3명의 한국 측 핵심 연구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화학식과 도표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오늘은 저희가 개발한 코어 기술의 핵심 원리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고 싶습니다. 김현기 연구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상세히 설명하는 우라늄, 몰리브덴 합금의 나노 구조와 특성은 제가 알고 있던 이론적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혁신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기술이 어떻게 핵비 확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제 질문에 김현기 연구원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다양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의 핵연료 거동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안전성 지표가 미국 기준보다 20% 이상 높았고 효율성은 30% 이상 향상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며 이 기술이 미주리 대학교 연구용 원자로 계약에서 어떻게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어요. 세계 6개 강국의 컨소시엄과 경쟁했지만 우리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설명은 실제 데이터와 평가 보고서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원자력 강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기술이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한국 측 연구원들은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어요. 그들의 설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구는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김현기 연구원의 이 말은 제 생각을 깊이 흔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회의실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김현기 연구원은 이 시간을 활용해 한국 원자력 기술의 역사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미국에서 처음 기술을 도입한 1959년부터 시작해 어떻게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극복한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형 원자로 하나로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는 점이었어요. 식사 후 김현기 연구원이 특별히 준비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설계도와 성능 데이터가 표시되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 연구용 원자로는 이미 요르단에 수출되었고, 이번에는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 미주리 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세계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이를 비롯한 7개의 강력한 컨소시엄을 제치고 계약을 따낸 것은 한국 기술의 독보적인 위치를 증명하는 사건이었어요. 김현기 연구원은 이어서 세계 원자력 기술의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전 세계 227기의 연구용 원자로 중 70% 이상이 4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30에서 50기 정도의 교체 수요가 예상된다고 했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오후 세션의 하이라이트는 한미 원자력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였어요. 김현기 연구원은 대담하게 협력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력 기술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기초 연구 역량과 한국의 혁신적 응용 기술이 결합된다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논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내적 갈등에 빠져들었어요. 원자력 종주국의 대표자로서 느끼는 자존심과 과학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모든 자료와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추격자의 수준을 넘어 일부 영역에서는 확실한 선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며 김현기 연구원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나오미 교수님,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논의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실 계획인가요? 이 질문은 제게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보고를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과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있는 그대로 전달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어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김현기 연구원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국가적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기술의 발전이라는 가치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현기 연구원은 내일의 마지막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은 선임 연구위원들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기대감을 느꼈어요. 이번 방문이 마지막 날 한국 원자력 연구의 선임들과 만남을 통해 어떤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저는 오늘 하루의 모든 대화와 논의를 정리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기술 패권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미국이 원자력 기술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은 여전히 제 안에 있었지만 이제 그 자부심에는 큰 균열이 생겼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독자적인 철학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었고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지 그리고 어떤 협력의 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번 방문은 단순한 기술 조사를 넘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일의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저는 진정한 협력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깊은 감회에 젖어 호텔 로비에서 김현기 연구원을 기다렸어요. 한국에서의 경험한 충격적 발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예정대로 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들과의 최종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것이 제 한국 방문의 마무리가 될 것이었어요. 김현기 연구원이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고, 그의 표정에서 오늘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에 도착하자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로비에서는 몇몇 선임 연구원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주요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넓고 단정한 회의실에는 이미 5명의 한국 측 연구진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였습니다. 선임 연구위원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 원자력 기술의 발전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첫 기술을 도입한 순간부터 이제는 역으로 미국의 기술을 수출하기까지의 역사적 여정이었어요. 이 모든 성과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계획적 투자와 비전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안전성과 인간 중심의 기술 철학이 한국 원자력 발전의 근본 바탕이었다는 점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지난 며칠간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닌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이 효율성과 경쟁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한국은 기술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모든 연구의 중심에 두고 있었어요. 이런 철학적 차이가 결국 기술적 혁신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선임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했어요. 이제 전 세계 연구용 원자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가 보여준 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수십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이 형성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시장의 선두에 서 있어요. 이 말은 과장이 아닌 객관적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세계 유일의 기술은 분명한 경쟁력이었어요. 선임 연구위원은 한미 원자력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경쟁보다 협력을 통한 상생의 가치가 담겨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인류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진정한 파트너십의 제안이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김현기 연구원은 제게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인천으로 바로 가기 전에 대전의 유명한 곳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연구원을 떠나 성심당이라는 유서 깊은 베이커리로 향했어요. 김현기 연구원은 이곳이 6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대전의 상징적인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심당에 들어서자 달콤한 빵 향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김현기 연구원은 가장 유명한 튀김소보루와 명란 바게트를 주문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자 예상치 못한 맛의 조화에 감탄했어요. 한국의 베이커리 기술도 세계적 수준이군요. 제 농담에 김현기 연구원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끊임없이 혁신하죠.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정신이에요. 빵을 즐기며 저는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원자력 종주국의 자존심을 가진 교수였어요. 김현기 연구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패권보다 중요한 것이 인류를 위한 기술 발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말에 김현기 연구원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입니다. 성심당을 나와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속도로 위에서 바라본 한국의 발전된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김현기 연구원은 한국의 발전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60년 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원자력 기술을 종주국에 역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함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김현기 연구원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저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기술 조사를 넘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했어요. 나오미 교수님,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늘부터 세계 원자력 역사의 새 장이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증인입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원자력 기술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한국이 이룬 역사적 쾌거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불과 며칠 전 의심과 편견을 가득 안고 이곳에 왔던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종주국의 대표로 왔던 저는 이제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깨달은 과학자로 변화해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역사적 순간을 미국의 원자력 학계에 어떻게 전달할지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적 혁명, 세계 유일의 고밀도 전홍축핵 연료 기술과 그 의미라는 제목의 특별 세미나를 계획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종주국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의 혁신에서 배워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 진실을 말하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술 강국으로 자부심이 강했던 나라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했죠. 처음엔 의심과 편견을 가지고 왔다가 점점 우리 기술의 진가를 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세계 유일의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된 우리나라의 성과는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발전시키느냐는 철학적 질문도 생각해보게 되는 사연이었어요.
단순한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넘어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라는 가치관이 결국 더 큰 성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66년 전 배우는 입장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위치가 된 우리나라의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네요. 여러분은 이런 기술 패권의 변화가 앞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